참 누가 이렇게 소장하다들 여기 왔다 이렇게 해놨지. 사전 산다고 집에서 돈 타가지고 네. 흔 사전을 사고 용돈으로 조금 쓴다고 예, 그런 기억이 나요. 글쎄요, 책 속에는요 모든 게 다 있대요. 이 책방에는 특별한 곳이 있다는데요. 책방 한켠 계단을 오르면서부터 과거로 시간이 흐릅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이거 완전히 그림이야. 네? 야, 이거 아주 이거 기가 막히다. 저 색깔 좀 봐. 인천 배달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 바로 헌책방 골목입니다. 한때는 책이 넘쳐나 있던 이 거리,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헌책방 거리가 아직 있네요. 그런데 이제는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젊은 세대들이 이곳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가 만들어진 효과겠죠, 여기서. 길게 뻗은 도로에 한때는 40-50개가 넘는 헌책방이 북적였습니다. 그 많던 책방이 하나둘씩 사라진 후 지금은 몇몇 헌책방이 이 거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드라마를 통해 이곳은 스며들듯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가 됐고 바로 옆 골목은 범죄와 맞선 형사들의 아지트로 영화 관객들에게 소개됐습니다. 그 골목을 지키는 서점 중 한 곳. 1973년, 그러니까 이곳 배다리에 전철이 지나가기도 전에 생긴 서점인데요. 서점을 가득 채운 책장과 그 책장마다 빼곡하게 들어찬 책들이 이곳에 쌓인 세월을 말해줍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과정을 오롯이 책을 통해 느끼고 전달하는 곳. 세월 따라 이제는 헌책도 많이 변했습니다. 참 누가 이렇게 소장하다들 여기 왔다 이렇게 해놨지. 이 새 책들이야. 옛날에 헌 사전 사느라고 여기 와서 사던 생각이 나. 인천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누구나 한 번쯤 와봤을 헌책방에서 저도 오랜 추억 한 자락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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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책 구경 좀 하러 왔었어요. 네. 예. 이 사전 보면은 그 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네네. 사전 산다고 집에서 돈 타가지고 네. 흔 사전을 사고 용돈으로 조금 쓴다고 예,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제 용돈이라는 걸 특별히 없잖아요. 가질 수 예. 있는 시간들이 아니어서 예. 거의가 다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오시는 분들이 추억이 다 그게 다 깔려 있어요. 헌책방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책이 넘쳐나는 지금은 상상조차 안 될 만큼 종이가 귀했던 시절부터입니다. 새 책은 구경조차 어려운 일이었을 그때는 의뢰 헌책방을 찾았죠. 학기 초만 되면 참고서를 사려는 학생들로 넘치던 배다리 헌책방 거리. 이곳은 인천 문학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방을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때는 뭐 훌륭하신 분도 다녀가실 수 있고 어떤 때는 뭐 초년 학생이 와가지고 뭐 어리광도 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혹시 기억에 남아서 그런 분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뭐 제 마음에 딱 기억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거는 꼬마가 우리 통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 예. 통나무가 이렇게 앉게끔 돼 있었어요. 그게 딱
올라앉아서 다리를 까딱까딱 하면서 아빠하고 둘이 왔는데 글쎄요, 책 속에는요 모든 게 다 있대요. 와. 아, 그런데 그게 내가 굉장히 고단하게 하던 시절이거든요. 예. 저희가 혼자 하면서 아침에 우유 배달도 하고 책방도 꾸미고 막 이러던 아주 힘든 때인데 무슨 하늘에서 소리 나는 것처럼 이게 전체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게 지금도 저는 아주 잊어지지 않고 그 꼬마가 지금은 엄청 커서 뭐 나중에 한 번 왔을 땐 대학생이었는데 그 다음엔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그 장면이 지금도 아주 이제 신기루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이가 있을 때 네. 천사가 나타나서 네, 그러게요. 뭔가 고민하고 계시는 것을 아, 맞아요. 깨닫게 해주고 가셨는데. 아,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말해요. 누군가의 손에서 읽힌 뒤 이곳으로 왔을 책들은 서점 주인과 직원들이 깨끗하게 닦고 수리한 뒤 책장에 꽂힙니다. 다시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20대 초반 궁금한 것이 많았던 시절을 시작한 책방이 어느덧 50년이 됐다는 곽현숙 대표. 이 책방에는 특별한 곳이 있다는데요. 책방 한켠 계단을 오르면서부터 과거로 시간이 흐릅니다. 이 벽돌이 여기하고 여긴 좀 달라요. 네네. 이거하고. 네. 여기가 1층이었어요. 그런데 아. 제가 아무래도 다락방을 만들려고 이제 2m로 올려서 여기를 조금 올렸죠. 곽현숙 대표는 이곳에 배다리 헌책방의 역사와 글로 남은 인천의 얘기를 담아내는 중입니다. 정리 중이어서 어우, 여기 너무 좋아요. 이거 완전히 그림이야. 네. 피카소도 이런 그림 못 그리겠는데. 1950년대에 지어졌다는 건물. 이 다락방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데요. 당시 구운 벽돌과 군데군데 벗겨진 벽 사이가 세월의 흔적을 드러냅니다. 옆에 집에서 불을 내서 막 연기도 해갖고 이게 시커매지고 막 그랬는데 나름 비우려고 애는 썼는데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그냥 뭐 좋더라고요. 나중에 그게 지은 게 아니라 그리셨네. 지은 게 아니라 그리셨어. 세월이 이렇게 그려버렸습니다. 예. 좀 만져봐야 되겠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히다. 저 색깔 좀 봐. 바래고 그을린 벽돌은 저마다 시간을 버텨낸 흔적을 드러내며 여전히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배다리에서 헌책방이 오래 유지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들 주택수 예. 인천 금곡동 이렇게 딱 금곡동. 네. 우리 큰어머니 사시던데. 네네 금곡동에서 예. 이제 살았다는 그 나태는 거를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보고 저희가 찾아가서 추적해갖고 아이고.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 문학의 거장 박경리 작가가 바로 이곳 배다리에 살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경리 작가가 이곳에서 헌책방을 하셨답니다. 말하자면 배다리 헌책방 1세대인 거죠. 문학관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헌책방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더미에 막 책이 이제 껴있는 거를 덩어리로 산대요, 근으로. 그래갖고 그 속에서 책을 만지시는 재미를 가지신 거예요. 책을 워낙 좋아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게까지 하신, 가게라고 할 건 없지만 그냥 남의 깃기수랑 밑에 정도에 이렇게 조금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이제 코너에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책에 대해서 그런 사랑과 그 집념과 모든 걸 다 책에서 책을 통해서 그걸 그러시죠. 그래서 저런 토지 같은 작품이 나왔네. 네. 아니 진짜 토지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선생님이 이 시장에서 그래, 만났던 그래. 사람들의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오늘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이 강의 들어.
인천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 배다리의 헌책방은 단지 책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시간을 돌아보고 살아온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공간입니다. Down the stairs, I make as much noise as I want, and no one even cares.